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신혼종합개발 주주 여러분들. 신혼종합개발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신혼종합개발 그린벨트 호재 속에서 주가가 연일 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와 관련된 소식들 여러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뭐 지지 저항이라든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관련 이슈 알아보기 전에 우리 신혼종합개발이 왜 관련주로 현재 엮여 있는지부터 좀 파악을 해보면, 우리 신혼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내곡동에 있는 헌인마을 이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가 과거에는 이 그린벨트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2006년 들어서 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겠고, 그에 따라서 이 사업자 선정을 가지고 와서 개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린벨트가 추후에 또 서울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풀리게 되면 우리 신혼종합 개발이 이 관련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관련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관련주로 편승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그린벨트 해제하는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 초반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23년도에서도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긴 했었지만, 일단 해제안이 발표된다 이렇게 정부가 지금은 직접적으로 몸소 움직이고 있지만, 그때는 그냥 발표만 해놓고 뭔가 움직임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 테마주로 엮여서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갔다가 또 빠지는 어떤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주다가, 이번에는 정부가 조금 진짜 그린벨트 풀어서 여기에 주택 공급을 하는 어떤 부분들이 여러 가지 형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주가가 버티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이슈를 보게 되면 일단 서초구 이 집단 칠학 16곳을 처음으로 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여기가 이제 그린벨트 지정에 있는 집단 칠학 지역인데, 뭐 송동말부터 해서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뭐 이런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자,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협의를 통해서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된 후속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뭐 내용 쭉쭉쭉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자, 11월 달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다. 그리고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과 이 사전 협의 단계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 11월까지 뭐 일정이라고 하면 일정이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면 11월까지 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뭐 사전 작업이나 저렇게 뭐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해당 이슈를 받고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자, 과거 뭐 여기서도 그랬고요, 여기서도 그랬고, 다 이게 그린벨트 때문에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한 차례 이슈만 받고 쭉 빠지고 또 이슈만 받고 쭉 빠지고 이런 어떤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줬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린벨트 이슈를 받기는 했지만 이 이슈가 또 잠잠해지는 시점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뭐 11월 달까지 뭐 신규 택지 관련된 발표가 또 뭐 있을 거라고 하니까 뭐 그때까지는 우리가 일정을 보면서, 그리고 이슈와 어떤 전반적인 시향을 보면서 매매 전략을 꾸려나가기엔 괜찮은 것 같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추세 자체는 단기적인 추세는 돌려놨어요. 그래서 일단 뭐 중장기 추세 자체는 여전히 하방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에서부터 현재 한 90% 정도 2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100% 정도 바닥에서부터 오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조정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승적인 부분보다는 조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점점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현재는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5일선이 깨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파동은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5파동까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1차 파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여기가 2차 파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받고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겠죠. 2차를 하고 나서. 그리고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슈를 받고 3차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건 또 그때 가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정석이에요. 이게 1차 조정, 2차 받고 여기까지 4이 라인까지 밟고 여기서 소파동 1개, 2개, 3개 밟으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조정은 어디까지 올 수 있냐? 일단은 이 상가를 만들었던 기준봉의 요쪽 위쪽 부분이 있죠. 요쪽과 여기 라인 밴드 사이에서 1차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조정이 왔다가 반등이 한 채로 나올 수 있는 거고 만약 여기에서까지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죠. 기준봉이 시작됐던 저점은 꼭 지켜줘야 된다. 그래야지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올 수 있고 고점 돌파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해당 구간을 깨고 다시 그 아래까지 쭉쭉쭉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서처럼 이슈를 받았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하는 패턴이 연속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뭐 어디까지 움직일 것이다 뭐 여기서 지지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짓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누가 합니까? 하지만 이 과거의 확률을 봤을 때는 이쪽 구간에서 지지가 받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 파동의 카운트 번호에 따라서 이 피보나치 되돌림에 따라서 이쪽 구간에서는 지지가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좀 설명을 드린 거고 바닥에서부터 2배 가량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여기서 이슈가 계속 생긴다면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선 타고 뭐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확률상 이렇게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게 제가 수급 분석을 조금 해드릴까 했는데 사실 이 종목이 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것도 아니고 뭐 매물대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구간이 나오는 뭐 계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 정도 기술적 분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